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현대문학 기출프로젝트 우리 2025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문학 2강이죠. 요거 여러분 역시나 문제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들어주시면 돼요. 소설 문제가 먼저 나와서 소설부터 실어놨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서희의 무명초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역시나 뭘 먼저 보면 돼요? 보기 문제 나오는 거 보시면 되겠죠? 보기. 무명초에서는 급심한 빈궁 속에서 자괴감을 느끼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가 드러나 있다. 이때 자괴감은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비면되는데 자신에 대한 모멸감 등으로 변주되며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작중인물은 자신의 처지에 공감하는 타인이 있나 봐요. 공감해주는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극심한 빈궁, 매우 가난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지식인이 나타나고 이 자괴감은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인식합니다. 자신에 대한 모멸감도 느끼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네요. 매우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는 소설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적절하지 않은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른 문제들도 윗글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이거 글 진행해 가는 거니까 다 읽고 나서 풀어야 되겠고 춘수의 입장에서 기억과 니은 이건 또 기억 니은이 나오면 풀면 되고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여러분 내용 문제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김, 춘수, 주인, 의사, 춘수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가 내용을 판단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여러분 현대문학 볼 때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는데 선지 길이를 봅시다. 선지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자, 길이가 선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죠? 이 배열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배열이 지 맘대로 되어 있는 거는 뭐다? 이거는 내용순 배열이라고 했죠. 내용순 배열입니다. 그러면은 1번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고 2번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 3번, 4번, 5번이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죠. 읽으면서 여러분 1번부터 판단하면서 내려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과연 그렇게 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올라가서 살펴볼게요. 한낮이 기운 뜨거운 볕이 사정없이 내려쏘여서부터 쭉 시작을 하면 되죠. 여기 아래 보시니까 진한 글씨 나오네. 김을 찾아서 원고를 써주기로 하고 돈 교섭을 할 작정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이거? 진한 글씨니까 당연히 보기 문제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여기 가서 봅시다. 김을 찾아가 원고를 써주기로 하고 돈 교섭을 하려는 거. 즉 여기서 작중인물이 지식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현재의 상황 가난이죠? 이것을 벗어내려고 함을 짐작할 수 있다. 뭐 지울 수 있는 얘기고 이거는. 자, 그랬는데 요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네. 글쎄 미리는 지출치 않아. 얼마간 줘 써서 실은 뒤가 아니면 어려운데 2, 3일 안으로 좀 써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김도 춘수의 형편이 딱 한 듯이 말을 했대요. 그럼 이 춘수가 누구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지식인, 어려움에 빠진 지식인인 이 사람이 주인공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 자, 이 내용이 27번에 1번에 근거가 될 겁니다. 미리는 지출치 않으니 얼마간 써서 2, 3일 안으로 좀 써보지 라고 말을 했죠. 내려가서 여러분 29번이네요. 29번에 1번 김은 춘수가 원고를 쓰기 전에 미리 원고료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지울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어느 집 앞에 이르렀어요. 이제 돈 빌리러 간 거죠. 돈 빌리러 갔는데 여기 목전의 현실은 그의 발을 문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구걸하기가 짓밟히는 것 같아서 망설였는데도 목전의 현실 때문에 그의 발이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여러분. 목전의 현실이 그의 발을 문 안으로 끌어들였다 라는 것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감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시나 지울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친구는 있으나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는 할 말을 못하고 한편에 앉아 신문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기만을 기다렸다 라고 하네요. 이게 29번에 2번 내용이 되겠네요. 위에도 29번으로 바꿔줄게요. 29번. 자, 29번에 2번 내려가서 볼까요?
진짜 순서대로 나오죠, 여러분. 준수는 중학동 어떤 친구의 집에서 다른 사람이 가기를 기다렸다. 맞는 설명이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내용을 봤더니 이제 이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죠. 또 만납시다 라고 주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이. 근데 이 말이 마치 다시는 오지 말아주시오 하는 소리 같아서 마음이 근질근질하였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29번에 3번이 되었죠. 여러분,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아이, 또 만납시다 라고 예의상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준수라는 사람, 춘수예요, 준수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말아주오. 춘수네요. 다시는 오지 말아주오 하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럼 3번 보시면 되겠네요. 주인은 자신의 집을 나서는 춘수에게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죠.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3번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겠죠? 이제 완전히 맞는 것 같으면 뒤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 밖에 뛰어나서 호주머니에 든 1원 지폐를 만져보니 큰 성공이 나는 듯이 시원하였습니다. 몇 걸음 못 나가서 다시 이 말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원 지폐를 어떻게 받게 됐냐? 자, 우리 1원 지폐를 어떻게 받게 됐는지 볼까요? 어린 것이 몹시 앓는데 자네 돈 원 편통해주게 곧 갚으리 하고 죄 없는 어린애를 빙자해서 말했다라고 하죠. 마음에 괴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여러분, 이게 기억에 해당하겠죠. 기억. 1원 지폐. 자기 딸이 아프다고 한 거예요. 자기 딸이 아프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춘수 입장에서. 자신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받은 거. 맞죠, 여러분?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죠. 상대방이 자신을 찾아오게 된 이유? 아니잖아요. 본인이 찾아갔으니까.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된 계기예요? 그것도 아니죠. 너무 빨리 풀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억만 풀었는데 2번이 답인 게 벌써 나와 보이네요. 그럼 니은은 확인만 하면 되겠죠? 빨리 풀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오래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사람과 같은 제백 엄마. 제배는 뭐 그 사람과 같은 나이 또래다 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림자가 눈앞에 떠오르다. 목소리로 종이 상전 앞에 선 듯이 이렇게 눈앞에 떠오를 때 자기 얼굴에 가르침을 뱉고 싶었다 라고 합니다. 자, 요 내용. 같은 재배인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던 자기의 그림자가 눈앞이 떠올랐다는 것에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모멸감. 여기 나오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모멸감으로 나타난다. 모멸감을 느꼈음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3번도 지울 수가 있겠네요. 춘수는 열과 설사가 심해지고 딸까지 아프기 시작하자 딸의 양을 얻기 위해 의사를 찾아갑니다. 본인도 아파요. 근데 이제 의사가 여름에 대금 무사하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편하면 또 왔겠소 라고 춘수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또 누가 알소? 하니까 의사가 어린애가 열이 나고 설사를 몹시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안 됐는데 하더니 의자를 돌려서 춘수부터 보는 거예요. 의사가. 언제부터? 밤부터. 하고 의사는 처방을 써서 간호부에게 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언제부터? 하고 물어봤죠. 물어본 다음에 춘수의 말이 떨어지도마도해서 처방을 써서 간호부에게 주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29번에 4번 내용이 되겠네요. 물어보고 나서 처방을 써서 간호부에게 줬다. 29번에 4번 볼까요? 처방을 쓰기 전에 춘수의 딸이 언제부터 아팠는지를 물었죠. 그 다음에 춘수의 딸이 언제부터 아팠는지를 물은 다음에 처방을 썼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뭐래요? 박은 왜? 자, 그런데 박은 왜 그리 빠졌소? 어디 편찮소? 라고 하면서 의사가 물어봅니다. 설사가 나더니 이질이 되는 듯해서 마늘좀을 좀 먹었더니 좀 괜찮은 듯하나 아직도 덜 좋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게 29번에 5번 내용이 됩니다. 5번 볼까요? 춘수는 자신의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아 많은 즙을 먹었다 라고 의사한테 말했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순서대로 나왔죠? 내용 순서대로. 그러니까 선지 배열이 길이 순이 아닐 때는 어떻게 풀어라? 내용 순서대로 나오니까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풀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요. 춘수가 이야기하죠. 아이, 병이나 없어야 살지 하니까 의사가 병 없으면 나부터 못 견딜걸 하하하 하고 웃죠.
의사의 말에 춘수는 에이, 나 같은 병자는 있으나 마나 하고 마주 웃었다 라고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병 없으면 못 견딜 것이라는 말에 나 같은 병자에 있으나 마나 라고 답하며 마주 웃는 것에서 상대의 빈궁한 처지에 대해 언급하며 서로에 대해 공감, 인물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고, 이거 여러분 어때요? 나 같은 병자에 있으나 마나 하고 말하고 마주 웃는데 이게 상대의 빈궁한 처지에 대해 언급하는 거야? 서로에 대해 공감하는 건가요? 병 없으면 못 견딜 것, 서로에 대해 공감하는 거야? 그건 아니겠죠? 자, 요거는 의사의 입장에서 말한 거, 요거는 춘수의 입장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빈곤한 처지를 언급하면 서로에 대해 공감한다. 요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용이 잘못됐네요, 요게.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니까 약국에 나가는 갑에 넣은 알약을 가지고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물약과 가루약은 어린애한테 먹이고 이건 박이 잡수라고 하면서 박한테 먹을 알약까지 지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알약이죠, 알약.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공감하는 타인은 누구겠어요? 의사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렇다는 거 알 수 있고 알약을 통해 그냥 2번만 확인하면 되죠. 자신이 직접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상대에게 받은 거. 맞는 설명이니까 2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는 때마다 거절없이 하여주는 일. 감사히 생각할 일이고 그럼에도 남의 기분에 오르락하는 자기의 기분을 생각하니 세상에서 비열한 것은 자기 하나뿐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는 때마다 거절 없는 것에 감사히 생각하면서도 남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 자신이 비열하다고 여기는 것.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는 중에도 자괴감이 지속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맞는 설명이 됩니다. 27번 풀어야겠네요.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실마리를 드러낸다? 역순행적 구성은 뭐예요, 여러분? 뭐 과거와 현재 이런 걸 바꿔서 구성하는 건데 그런 거 없죠? 액자 구조를 통해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 없죠?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했다? 없죠, 이것도.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서술? 없죠. 작품 박사 숫자가 특정 인물이 겪는 사건. 누구? 여기서 춘수가 겪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 말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이 답. 그 다음 내용 2번이 답이었고 29번에 3번이다. 30번에 4번이 답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현대시 문제 보도록 합시다. 31번에서 34번 역시나 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죠. 하나에 대한 거네요. 보기를 보셔야 되고 인간이 상실의 경험에 대응하는 양상이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이런 상실의 경험이 화자의 행동이나 사유로 형상화된다. 뭔가 상실의 경험이 나타나나 보네요. 가의 화자는 과거에 떠나온 삶의 공간이 이전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향합니다. 과거에 떠나온 삶의 모습, 삶의 공간에 대한 상실의 경험이고 나의 화자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를 잃어버려요.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달라진 상황을 계기로 과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이 지녀야 될 태도를 고민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는 가번부터 살펴봐야겠죠. 과거에 떠나온 삶의 공간, 이전의 모습을 잃었음에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그곳으로 향하는 가의 내용을 먼저 볼 거예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가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억과 내용 시어 2개가 아마 가와 나에 하나씩 나와 있겠죠. 양식이 계속 이렇게 풀리고 있고 A부터 E 나올 때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고 가서 봅시다. 어느 간절한 사람도 없는 곳 고향으로 간다. 머나먼 날 저버린 고향으로 간다. 낡은 옷을 훌훌히 벗어버리고 생미역 냄새 한복 마시며 고향으로 간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 낡은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간대요. 내가 낡은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고향으로 간다 라고 했네요. 근데 아직 정확히 시에 대한 해설을 다 모르니까 조금만 더 그 마지막 문제, 보기 문제를 볼게요. 잃어버려, 끝내 잃어버려, 없는 고향이라도 포개된 그리움에 한결 짙어 눈 감아도 뛰놀던 옛 어린 시절 좁은 골목골목들이 선하게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여러분 밑에 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 눈 감아도 좁은 골목들이 선하게 다가온다는 것에서 화자가 과거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떠올리고 있음. 엿볼 수 있죠? 요거 가능하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세월이 흘러 내 또한 흘러 세월이 흘렀고 나도 흘렀다. 그럼 이 A는 세월 이외에
다른 존재도 흐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 세월 위에 다른 존재 뭐? 나죠? 나 또한 흐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 맞네요. 요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맴도는 지점에서 소용소리가 되는 환원 모여 통곡은 이미 사치스러운 것. 무딘 진경에 새로운 출발의 기적을 울리며 고향으로 갑니다. 없는 고향이라서 사뭇 그리워서 라고 했네요. 여기서 없는 고향이라 사뭇 그립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때 사뭇이요. 마음에 사무치도록 매우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사무치도록 매우. 그러니까 사뭇 그립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죠. 마음에 사무치도록 매우 그립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B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그립기 때문에 내가 그리움을 캐러 고향으로 내가 간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럼 또 봅시다. 그리움을 캐러 고향으로 간다 라는 것에서 화자는 떠나온 곳을 향해 가는 목적을, 화자가 떠나온 곳을 향해 가는 목적을 엿볼 수가 있죠. 과거에 떠나온 삶이잖아요. 삶의 공간을 잊지 못하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나온 곳을 향해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가요? 그리움을 캐러. 이 목적이죠. 그리움을 캐러 간다는 게 목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A가 뭐였어요? 기억이 낡은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생미원 냄새를 한 봉 마시면서 고향으로 간다 라고 했죠. 머나먼 날 저버린 내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고향으로 간대요. 그럼 기억은 화자가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화자가 상황의 변화를 앞두고 자신과 분리하는 것. 즉 내가 고향으로 가기 위해 분리하는 것. 가능하죠, 여러분. 낡은 옷이니까. 그리고 화자가 처한 상황이 변하게 된 원인을 보여주는 거? 이거는 아니겠죠? 화자가 처한 상황이 변하게 된 원인은 아니죠. 기억은 화자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건데? 그것도 아니겠죠. 기억은 화자가 주변 상황의 변화로부터 자신이 소외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낡은 옷이? 그렇지? 않죠? 기억만 봤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요? 다 틀렸는데요? 이런 거 얘들아 빨리 남으면 그냥 넘기셔도 돼요. 그럼 시 풀 때 훨씬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은 계속 빨리빨리 지워지는 것들이 있죠?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빨리 풀 수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돼요. 5분이 아니라 3, 4분 안에 풀고 이제 뭐 현대소설도 5분에서 7분 안으로 풀고 이렇게 해서 10분 안으로 풀고 요게 이제 점점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자, 나번. 나번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나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를 잃어버렸고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달라진 상황. 과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고민하는 거다. 라고 했네요. 한번 봅시다. 나번. 그들이 떠났다. 그들은 떠났다. 무너져 내린 판잣집, 흩어진 유리조각. 자, 검은 재를 밟으며 돌아오는 나에게 참새 한 마리. 그들이 떠났다는 전환을 전하듯 전선 위에 남아있다가 이내 날아간다. 자, 니은은 검은 재네요. 이거 확인만 하면 되겠지. 검은 재. 화자가 주변 상황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거. 뭐만 남았다라고 했어요? 검은 재만 남았다라고 했으니까 주변 상황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무너져 내린 판잣집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그들의 때 묻은 벽시. 더 봐야겠네요. 그러면 참새 한 마리. 그들이 떠났다는 전원을 전해놨는데 날아갑니다. 저 세계의 가벼움으로 살아야 하나. 골목 잃어버리고 창 너머 백열대 불빛에 젖어 보이던 저녁도 잃어버리고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 나는 어떤 황혼에 물들며 서 있어나 하나 라고 말을 했네. 자,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서 그래서 나는 이게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황혼에 물들며 서 있어야 하나 라고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럼 C를 볼까요?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서 자신이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 맞는 말 같거든요. 이거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잃어버리고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서 나는 어떤 황혼에 물들며 서 있어야 하나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물들며 서 있어야 하나 라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어떤
황혼이에요. 나는 대체 어떤 황혼에 물들며 서 있어야 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가서 볼까요? 자신이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에요.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 이유? 그게 아니라 나는 물들며 서 있어야 하는데 어떤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어떤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 이유를 의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들며 서 있어야 하는데 어떤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요거 자신이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어떤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요 두 가지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예, 틀렸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때 묻은 벽지를 정겹다 말했던 나는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그들의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리던 나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판잣집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때 묻은 벽지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겠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뭔가 그 옛날의 노망, 옛날 집에 판잣집에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 저게 정겹지 라고 말했어요.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나는 침대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 낮은 잠자리에 사는 사람들을 기웃거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정겨워했던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을. 또한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던 것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새 아파트에 살면서, 침대에 살면서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다. 누군가의 비참을 필요로 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리워했다. 애틋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그리워했고 애틋했던 걸 지금 어떻게 한다?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편하고 좋은 곳에 살면서 그들의 판잣집, 그들의 때 묻은 벽지, 그들의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렸고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봅시다, 여러분. 뒤에 봅시다. 그들의 때 묻은 벽지를 정겹다 말했던 나에 대해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다고 하는 것에서 화자가 과거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엿볼 수 있죠.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나의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리는 것에서 화자가 앞으로의 삶의 태도를 고민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 앞으로의 삶의 태도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적 얘기예요? 과거의 얘기죠, 여러분.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렸던 것은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이므로 앞으로의 삶의 태도를 고민하고 있다? 틀렸죠? 이거? 그것을 기웃거렸던 나니까. 이건 과거의 모습에 해당하므로 4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풀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뒤에 더 볼까요?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봅시다. 그들은 떠났다. 닭의 울음소리를 대불고 푸른 이불과도 같이 누추한 지붕을 가려주던 호박덩굴마저 거두어내리고 총총히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급하고 바쁘게 사라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 총총총총. 이거 여러분 발이 매우 바쁘게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쁘게 사라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 내 마음의 덩굴손이여 너는 또 어떤 누추함에 뿌리를 내리려느냐. 누구의 가난을 또 푸르게 덮으려느냐. 허공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굴강성의 영혼이여. 또 내 마음의 덩굴손이 누추함에 뿌리를 내리려는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다 라는 거죠. 여기서 또 라고 말을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됩니다.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가에 끝내 잃어버려 없는 고향이라는 것에서 화자가 과거에 살던 고향이 가에서는 이 과거에 살던 고향이 나의 그들은 떠난 판잣집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에서 화자가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가 살던 공간이 이전과 달라졌다. 둘 다 그렇죠? 둘 다 이전과 달라졌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5번도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31번 봐야 되네요. 31번 가는 여기 보시면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네요. 여기 보시면 감탄사 고조된 감정이 있나요? 감탄사가 있긴 하거든요. 좁은 골목들이 선하게 다가오구나. 옛맛 어린 시절 좁은 골목들이 선하게 다가오구나. 근데 이게 고조된 감정일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가오구나. 그냥 여러분 이거 회상하는 장면이죠. 회상하면서 하는 거지 고조된 장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2번 가는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명령적 어조 없고요. 나는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났어요? 나는 여기 보시면 영혼이여 라고 끝냈죠. 영혼이여. 이거 명사형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 종결어미죠? 종결어미로 끝났습니다. 명사형이라고 볼 수 없죠. 가하나는 모두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에서도 어때요? 나 고향으로 간다. 강조하고 있죠. 내가 고향으로 간다는 상황을. 그리고 나에서도 어때요? 여기서 보시면은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다. 누군가의 비참을 필요로 했다. 이런 말들이 있고 그들은 떠났다. 그들이 떠났다. 그리고 여기 그들은 떠났다. 계속해서 그들이 떠났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래서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4번이 맞겠네. 하나 모두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지 않았죠? 누구야 라고 부르는 대상이 있어야 구체적인 청자가 돼요. 친근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31번의 답 4번. 그래서 32번의 답 2번이 되고요. 33번 3번. 3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 현대시 현대소설 합쳐서 8문제짜리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 문제 풀 때 이거 오래 걸리지는 않았었어요. 얘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은 아니었거든요. 아까 앞에 것도 그렇고 좀 빨리 풀리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8문제라고 해서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15분 안에 푸셔야 되고 고전시가 고전소설 생각하면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이거는 자 최대 12분에서 13분 안에 끊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12분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까지 좁혀야 된다? 10분 안으로 좁히셔야 됩니다.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당겨주시면 되고 총 소요 시간, 채점 결과 그리고 한 줄평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문학 2강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의고사로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